안녕하세요. 저는 깝스메스 깝쌤입니다. 오늘은 완벽한 계획, 완벽한 수업, 완벽한 커리큘럼과 함께 내년을 맞이하는 2025년 예비 고2 커리큘럼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커리큘럼 설명회는 제 커리큘럼을 설명도 드릴 거지만 또 내년 1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얘기들도 담아놨으니까요. 내년 어떻게 내가 공부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함께 시청을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면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친 지 15년 차가 된 고등부 수학 강사입니다. 고등부 수학에서도 특히 내신 대비 경험이 무척 많고요. 저의 처음은 대형 수학학원에서 10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중등부 막내 강사 보상 팀장까지 전 분야를 아울러서 근무를 했었고요. 특히 담당 마지막 해에서는 저희 담당 학생 중에서 30명 이상이 서울 주요 대학에 진학해서 역대급 실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단과 강사의 꿈을 품고 복동 사과나무 학원으로 이직해서 약 3년간 근무를 했고요. 제가 담당했던 양천관에서 수학 부문 최다 수강생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표는 지난 중간고사 때 고2 학생들의 성적 향상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때 제가 담당했던 학생들이 총 17명이었는데요. 그 중에서 무려 9명의 학생이 점수를 20점 이상 향상시켰고요. 이 중에서 1등급으로 처음 진입한 학생들은 3명입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었는지 오늘은 제 수업의 커리큘럼과 또 컨텐츠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연관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면 좋은지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의 주요 성적 향상 사례는 제가 또 따로 제작을 해서 영상으로 올리고 있어요. 이미 이게 올라갔을 때는 한 3개 정도가 올라가 있을 텐데 각각의 학생들의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거기에서도 또 학습 방법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번 예비 고2 학생들 2025년 커리큘럼에서 달라지는 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개념학습을 강화했어요. 두 번째는 학교별로 시험 대비를 강화했고요. 세 번째는 실전 연습 강화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 이게 뭐 큰 차이가 있나 싶을 수 있지만 지금부터 이 내용들을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학습을 강화를 했다는데 사실 이 개념학습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가 않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해보면 일부 상위권 친구들을 제외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개념 공부를 했어도 이게 내가 정리가 잘 된 건가?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건가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 학습을 진행하면서 끝나자마자 바로 개념 테스트를 병행을 해서 진행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 개념 테스트를 이번에 훨씬 더 타이트하게 강화를 했어요. 일단 난이도별로도 세분화를 시켰고 개념 테스트지도 2종류 이상으로 늘려서 학생들이 정말 제대로 공부했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진행을 짰습니다. 또 이 개념 학습이 끝나게 되면 이 구멍난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게끔 하여 학생들이 문제풀이를 진행할 때도 전혀 구멍난 개념 없이 진행이 되도록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학습을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제 교재 중에서 값라이팅이라는 교재를 이 전 과정의 커리큘럼으로 추가를 했어요. 사실 이 값라이팅이라는 교재는 제가 원래 수학을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쉬운 교재로 제작을 한 거였는데 실제로 이걸 만들고 보니까요, 이 중상위권 학생들에게도 활용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어떤 개념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학습을 값라이팅으로 진행을 하면 실제 개념 학습을 진행하였을 때 학생들의 이해도가 훨씬 더 깊어지고 연산도 좀 충분히 연습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학습 효율이 월등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무조건 다 시켜야겠다 이런 판단을 제가 하게 돼서 모든 학생들의 전 과정에 워밍업 커리큘럼으로 이 값라이팅을 추가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학교별 시험 대비를 더 강화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실력으로 수학을 친다고는 하지만 막판에 우리가 시험 대비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적이 또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 되잖아요. 또한 이 학교별로 너무 시험에 대한 출제 경향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 학습 효율에서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정말 실제 학교들의 사례를 보고 어떻게 변별력을 주는지를 간단하게 몇 가지로만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첫 번째 예시는요, 사실 흔한 유형은 아니지만 초고난도 문제형 학교입니다. 보통은 비평준화치 혹은 학군지의 정시 위주의 학교에서 많이 출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미 어렵게 출제가 된 기준 문제들을 더 어렵게 변형해서 변별력을 주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학교의 경우는요, 보통 먼저 학교에서 학교 프린트 혹은 부교재를 선정을 해서 출제 범위를 좀 제한을 해주는데요. 근데 그 프린트나 부교재 안에 고난이도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시험을 대비하게 되면 이 학교 프린트나 부교재에 일단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무척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프린트만 계속 풀면 잘 보냐? 그렇지 않고요. 먼저 첫 번째, 시험 대비 전에 이미 충분히 심화 문제에 대한 실력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실력적인 부분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로 학교 프린트만 딜답하면 선생님이 조금만 변형을 해도 거의 대응을 하지 못하고 여지없이 틀리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맞추려면 먼저 그 단계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수학적 토양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험 기간 동안 이 학교 프린트를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야 돼요. 뭐 그냥 한 번 풀어봤다, 두세 번 풀어봤다 이런 것이 아니라 최소 3번, 4번이상 정말 곱씹어가면서 학습을 진행하고요. 이미 충분히 익숙해졌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변형 문제나 유사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두 번째 형태는요, 문제 심화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은 여기도 쉬운 시험의 학교는 아니지만 주로 이 시중 문제집 중에서 센이나 마크 시너지, 내신고쟁이 같은 이런 심화 유형서 난이도의 문항들이 많이 배치가 되어서 출제가 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학교는 변별력을 주는 킬러 문항이
문항이라고 하죠. 이런 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에서 변형 문제로 좀 변별력을 2문제 혹은 3문제 정도 주는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보통 일반고 중에서는 지역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학교에서 출제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실제로 학생들이 등급이 어디서 갈리는가를 좀 관찰을 해보면요, 이런 킬러 문제 한두 문제보다는 그 중간 난이도 혹은 상난이도의 사이에 있는 문항들에서 변별력이 많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요, 대체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평소에 많이 봤던 문제들, 문제집에서 다뤄왔던 유형인데 이걸 선생님이 조금 더 꼬아서 출제를 합니다. 약간 더 어렵고 더 까다롭게 변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거 보던 문제다 하고서 푸는데 막상 풀다 보면 중간에 뭔가 선생님이 낸 함정에 이렇게 걸린다든지, 아니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서 계산이 잘 안 된다든지 같은 어떤 이런 포인트들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많아지는 이런 스타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확실하게 잘 잡는 것이 상위권 등급을 받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유형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학교는요, 하나만 여러 번 본다 보다는 비슷한 난이도의 다양한 여러 문제집들을 보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고요. 사실 문제집을 여러 번 보는 것보다는요, 훈지 혹은 그냥 일반 고라고 하더라도 학교 기출 문제들을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는 것이 실제 시험 대비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유형은 가장 흔한 일반고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요, 교과서 안에서 문제를 최대한 많이 출제하는 형태입니다. 보통은 평범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일반고에서 많이 출제하는 유형이고요. 선생님이 보통 수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를 꼼꼼하게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도 구석구석에 부록 생각해 봅시다, 이런 참고 자료 같은 데서 문제를 많이 출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공부할 때 이건 또 뭐야 하고서 넘기는 파트들이 있죠. 그런데도 좀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 실제 시험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 수업 이런 데는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수업 진행하시면서 생각보다 힌트를 많이 주시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상한 걸 가르쳐준다? 그런 데서도 시험을 많이 내기 때문에 평소 수업 시간에 잘 챙겨 듣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이런 저런 것들을 다 푸는 것도 좋지만 그 같은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교의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유형은 개념 강조형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실제 개념이 뭔지를 원론적으로 물어보는 케이스예요. 이건 정말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 말 그대로 증명을 그대로 쓰게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개념을 통째로 적게 하기도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한두 문제의 어떤 증명 문제가 실제 변별력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반드시 이런 경우는 시험 전이나 전전날 증명을 완벽하게 시험에 나올 만한 개념들을 꼭 숙지하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1등급과 2등급이 갈려요. 보통은 다 잘 보기 때문에 이 서술형에서 1점 깎이고 3점 깎이고 이런 것들로 등급을 좀 변별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을 쓰는 방식의 기준을 연습하시면 좋은데, 이럴 때는 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의 서술형 표기 방식을 첨삭하면서 내가 스스로 쓰는 연습까지 하시면 완벽한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요, 학교마다도 스타일과 출제 경향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요, 막판에 어떤 내신 대비를 진행하느냐가 성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저는 오프라인으로도 수업을 많이 하지만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하면서 정말 전국의 각지의 여러 학생들 다양한 난이도의 시험지들을 이제 시험 대비를 하면서 거의 100개 넘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데는 이렇게 대비해야 되구나, 이런 시험 대비 전략을 굉장히 다양하게 가질 수 있게 됐고요. 지금도 진행하는 학생들은 그 학생들에게 꼭 맞는 시험 대비 전략을 세워서 학교별 맞춤 내신 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실전 연습 강화입니다. 사실 시험 끝나자마자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 아는 문제인데 계산 실수했어요. 선생님,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너무 아쉽죠. 근데 사실 풀 줄 아는 문제인데 내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이 시간 관리 때문에 틀린다면 그 아쉬움은 저보다도 학생들에게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 타임 어택이라는 교재를 만들게 됐어요. 집념 타임 어택은요, 실제 학교 기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1회랑 30문제 딱 50분 재고 푸는 실제 시험 모의고사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중 학교 기출 문제보다 문제수가 좀 많죠. 사실은 실제 시험에서도 그렇지만 수학 시험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족한 시간 안에 쫓기는 느낌을 좀 주고 싶어서요, 더 많은 문제를 담았고요. 이 안에서 부족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문항수와 이런 시간을 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그 과정 안에서 푸는 동안 문제 난이도를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쭉 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쉬운 문제들부터 골라서 오름차순으로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쫓기는 시간 안에서도 그 계산의 집중력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 요게 이 타임 어택의 가장 큰 효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회 구성으로 제가 준비를 하는데 학생들에게 이렇게 시켜보니까요, 이게 회차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그 부족한 시간에 대해서 좀 적응하고 좀 어려운 문제도 나중에 풀고 이런 거에 대한 판단력이 점점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실전에서 시간 관리를 좀 못한다든지 계산 실수를 한다든지 같은 것들을 줄이는 연습을 하는 그런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올해 달라지는 점 3가지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하고 1대1로 개인별로 진도를 맞춰서 학습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 기간에 제가 1년의 계획을 다 세우고 학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좀 어떤 식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진도표를 짜는지 고려해야 될 점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짠 커리큘럼도 한번 샘플로 3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한번 참고를 하시면 내년에 고2 때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진도표를 짜는 거구나 라는 것들도 아시게 되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학생과 연간 학습계획표, 연간 커리큘럼을 짤 때 고려하는 기준은요 크게 2가지입니다. 그렇게 시기별로 어떤 학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 학습을 할 것인가, 요거를 설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 기준, 시기별 학습은요 아무래도 실제 학생들의 이벤트가 가장 중요하겠죠. 학생들이 방학을 맞이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고 이런 이벤트들을 기준으로 각 시기별로 어떤 학습을 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거죠. 제가 샘플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뭔가 좀 알록달록하기도 하고 알아보기 힘들게 복잡한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안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들만 쏙쏙 뽑아서 한번 요약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학생들하고 커리큘럼을 짤 때 가장 신경 쓰는 포인트는 일단 다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수원 진도는 끝까지 끝내자. 사실 이런 말이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학생들이 학습을 겨울방학 때 진행한 모습들을 보면 이걸 잘 지켜서 겨울방학을 마무리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학원을 다녔어도 진도를 3분의 2만 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되게 많고요. 삼각함수 뒷부분은 아예 모르겠다 이런 친구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3월에 개학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기말고사 범위의 학습을 진행할 수도 없기 때문에 앞단원만 한 2번 풀고 기말고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진짜 중간고사 이후는 정말 바쁘고 학교 수행평가내 하면서 일정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내용도 소화하지 못하고 시험을 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중간고사에 비해 기말고사는 많이 등락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하려면 반드시 겨울방학 동안 진도를 기말고사 범위까지 꼼꼼히 학습을 해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겨울방학 동안 수투를 병행하자입니다. 물론 어떤 친구들은 이 수투를 함께 병행하는 게 조금 버거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거를 조금 더 고생해서 겨울방학 동안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면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크게 이제 2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여름방학 기간이 겨울방학보다 훨씬 짧죠.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이제 가져가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수투의 전 범위를 다 학습한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는요 바로 수투의 기말 범위 때문이에요. 사실 수투의 단원 특성상 조금씩 이렇게 빌드업하면서 나중에 꽝 하고 터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고사 범위는 상대적으로 쉽고 무난한 반면에 기말고사의 난이도가 정말 사악합니다. 우리가 일명 모의고사 킬러 문제라고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은 전부 다 수투 기말 범위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난이도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 안 그래도 바쁜 일정에 제대로 공부도 안 되어 있는데 난이도까지 어려우니 이 점수가 또 처참하게 떨어지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면 미리 겨울방학 수투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해두고 나서 여름방학 이후에는 2학기 기말 범위에 대한 심화학습 대비를 미리 세워두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선택 과목. 사실 똑같은 맥락이죠. 우리 학교가 확통이나 기하를 병행해서 한다면 저는 겨울방학 동안에 전범위의 개념을 꼭 정리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번째 기준을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기준은 목표 학습 단계 설정하기입니다. 이건요 자신의 학업 수준에 맞춰서 내가 어느 수준까지 학습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단계예요. 자신의 실력에 맞춰서 짜면 좋은데 일단 등급으로 제가 간략하게 분류를 하자면 내가 만약 4등급 이하다 그러면 개념 학습에 최대한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기서 개념 학습은 우리가 교과서 혹은 시중 개념서 그리고 RPM 정도 되는 난이도의 유형서 정도까지를 이제 개념 학습이라고 저는 분류를 하는데요. 이 정도까지만 충분히 잘 소화를 해도 학교에서 출제하는 유형의 대부분의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60-70% 이상의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심화 유형을 껴서 학습을 하기보다는 개념 파트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정확하게 학습을 하는 것이 실제 점수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한 3등급 정도 나오는데 2등급을 목표로 공부를 한다면 사실은 개념 학습을 잘하는 건 기본이고 이제는 심화 학습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화 학습은요 제가 내리는 기준으로는 저의 자체 교재 집념을 기준으로 해서 센, 마플 시너지, 내신 고쟁이 정도까지의 심화 유형서를 커버하는 것을 심화 단계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잘 정리한 2등급 친구들은 이제 또 1등급이 되고 싶을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고난도 문제에 대한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사실은 이 고난도를 내가 준비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모의고사 킬러 문제까지도 학습을 목표로 하는 거겠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학습 플랜을 짜야 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미 1등급인 친구들은 이 고난도를 완벽히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대비 일정이와 나의 목표 학습 단계를 먼저 세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학교별로 우리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별로 내가 어느 단계까지 그리고 어느 문제집까지 공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세팅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고려해서 제가 실제 샘플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요 이제 일반고의 4등급 학생, 3등급 후반이나 4등급 정도의 학생을 기준으로 짠 학습 계획표입니다. 일단 저는 이런 학생들은 이제 개념
학습을 좀 더 강조해서 진도를 짤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겨울방학 동안에 전범위의 개념을 다 학습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진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이 개념 학습을 반복해서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충분하게 개념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된 후에야 또 다음 단원을 학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빠짐없이 개념을 소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커리큘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요거는 명심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시험 전까지 뭐 진도를 나가거나 문제집을 풀거나 하는 것보다는요, 한 최소 3주에서 한 달 정도 가량은 반드시 따로 시험 대비 기간을 가지고 학습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는 난이도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유형들을 너무 많이 학습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연습해왔던 난이도의 학습을 유지하면서 충분한 반복 연습, 숙지하고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실제 점수 향상에는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샘플은요, 좀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 일반고에 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을 기준으로 짠 커리큘럼 샘플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수원 수투 개념을 모두 정리를 하고요. 3월부터는 수원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형태로 커리큘럼을 짰습니다. 심화학습은 집념 그리고 센 난이도의 유형서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고요. 수능 모의고사 중에서도 어삼시사 라인의 수평교 비타라는 자체 교재를 가지고도 학습을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시험 대비에 학습 할애를 하는 거고요. 보통 이 집념이라는 교재를 학생들이 잘 소화하고 나면요, 센, 마프 시너지, 내신고쟁이 등의 문제집은 거의 질문 없이 스스로 어느 정도 풀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심화 과정을 잘 정리하고 한 달 동안 시험 대비 주요문항 복습, 학교 부교재, 프린트들을 또 집중적으로 연습하면서 이 시험 대비를 준비하게 됩니다. 마지막 샘플은요, 특목고나 자사고 그리고 비평준화 지역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커리큘럼 샘플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과정의 커리큘럼 기간이 좀 더 짧죠. 이게 아무래도 고난이도까지 우리가 학습을 소화하려면 미리미리 학습을 좀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래서 본 과정 수원 같은 경우는 2월까지 집념과 센, 마플 시너지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학기가 시작이 되면 수능 모의고사의 고난이도 문제들 그리고 학교 부교재에 관한 학습을 미리 이때부터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시험 기간 동안에는 학교의 출제 경향에 따라서 부교재를 좀 더 깊이 있게 판다든가, 아니면은 두루두루 있는 학군지의 기출 문제들을 많이 섭렵해서 여러 학교들의 어떤 변형 문제들을 학습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학교별 맞춤 시험 대비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학생들과 수업 진행을 하면서 사용하는 수업 컨텐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4가지 단계별 컨텐츠를 제공할 거고요. 기초는 가스라이팅과 풍산자 반복 수학이라는 교재를 사용하게 될 거고, 개념은 시중 개념서, 개념 플러스 유형과 이제 RPM 유형서 정도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심화는 집념이라는 저의 자체 교재, 그리고 센 또는 마프 시너지 혹은 내신 고쟁이 이 정도 라인의 심화 유형서를 하나 학습을 하게 되고요. 수평교 비타라고 하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가지고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고난도는요, 도약이라는 컨텐츠로 진행을 할 텐데, 도약은 기출문제, 주요 문제 분석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이런 식으로 푸는구나, 이런 도구들을 분석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고요. 수평교 EXP는 말 그대로 정말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학습을 하는 이런 커리큘럼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단계별로 각각의 단원 테스트지를 모두 다 완벽하게 세팅이 되어 있고, 학습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학습을 진행한 후에 곧바로 잘 되었는지를 체크하면서 학습을 병행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저의 수업 컨텐츠 중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컨텐츠는 이 기초 개념서입니다. 처음 이걸 만들게 된 건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정말 수학을 어떻게 하면 쉽게 공부할 수 있을까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자체 제작한 교재였는데, 이게 의외로 학생들하고 학습을 진행하다 보니까 중상위권 친구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선생님, 저 여기 개념이 이 단원이 정말 잘 이해가 안 돼요 하는 부분들을 가스라이팅으로 먼저 공부하고 학습을 하면 온전히 깊이감 있게 이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개념 설명 자체가 굉장히 쉽고 간결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약 2주에서 3주 기간 동안 우리가 교과서 수준의 주요 개념들과 주요 예제들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구성한 교재고요. 또 이 교재를 통해서 주요 핵심 연산들도 충분히 잘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의 연습 문제도 수록을 해두었습니다. 자, 다음은 집념이라는 컨텐츠입니다. 이 집념이 사실은 저의 가장 메인 컨텐츠인데요. 이 집념의 목표는요, 평범한 학생들도 심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을 스스로 좀 잘 학습할 수 있게 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10년 이상 만들어 오고 있는 저희 가장 메인 수업 교재입니다.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센스가 있는, 수학적 감각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어느 정도 개념만 잘 설명해줘도 어려운 문제를 스스로 쓱쓱 풀어내지만,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심화 문제를 풀게 되면 이거 정말 너무 막막하다, 어떻게 풀어야 될지 더 이상 잘 모르겠다, 개념은 아는데 심화 문제는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심화 개념을 잘 소화할 수 있고 스스로 잘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기본이 되는, 지침이 되는 개념들을 진행하게 되는 교재가 됩니다. 주로 이 교재는요, 소화하고 나면 학생들이 센이나 마플 시너지, 고쟁이 같은 이런 심화 유형서는 거의 질문 없이 스스로 풀게 되고요. 사실 설명 자체도 친절하게 진행을 하지만 그거에 관련된 유사 문제들 그리고 충분한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게 정말 내가 제대로 소화가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수 있게 연습 문제도 정말 많이 수록을 해 두었고요. 다음은 시험 대비 컨텐츠입니다. 학교 기출 시리즈라고 제가 부르는데요. 집념 타임어택, 집념 엔제, 그리고 패턴, 이렇게 3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집념 타임어택은요, 앞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시간 재서 푸는 연습, 그리고 실수, 계산 실수 줄이는 연습을 위한 실전 연습용 교재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회당 50분 동안 30문제 기출 문제를 풀게 되어 있고, 학생들은 이
이 교재를 통해서 시간 관리와 계산 실수를 줄이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집념 엔제는요, 이 학교 기출 문제들 중에서도 고난이도 문제만 모아서 학습을 하게 되는 고난도 교재입니다. 그래서 각 해마다 학군제에서 나오는 기출 문제들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만 모아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턴이라는 교재는 이 기출 문제들 중에서 마치 센처럼 이 단원별로 분류를 하여서 학생들이 좀 센을 푸는 것 같지만 좀 더 변형된 문제들, 좀 다른 버전의 센을 푸는 그런 느낌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게 구성된 유형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험 컨텐츠는요, 수평교 시리즈입니다. 수능, 평가, 교육청 모의고사를 줄여서 수평교라고 부르는데요. 시험에 잘 나오는 주요 문항들을 추려서 학생들이 난이도별로 좀 제때제때 적재적소에 학습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구분을 해서 제작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평교 비기너, 굉장히 쉬운 문제들을 모아놓은 것들도 있고요. 보통 내신 대비 기간에는 수평교 비타, 그리고 여기는 적혀있지 않지만 수평교 비니,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도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수평교 EXP까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학교별 맞춤 시험 대비 자료입니다. 저는 학교별로 맞춤 시험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주요유사 문제들, 그리고 부교재나 학교 프린트의 주요유사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수거를 해서 직접 자체 제작을 해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또 시험 전에는 학교별 직접 모의고사 문항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좀 더 실전에 가까운 연습을 미리 해볼 수 있도록 학습을 준비하고 자료를 준비하고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의 커리큘럼 설명회였습니다. 자, 2025년 고2 내신, 사실 지금 이미 모든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거 좀 매주가 좀 정해줘야 되겠다. 자, 지금까지 예비 고2 학생들의 2025년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앞에 나온 것처럼 1년을 준비하고 각 과정을 잘 수행하는 학생들은 보는 것처럼 많은 성적 향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 여러분들의 학습 계획, 수업, 컨텐츠까지 완벽하게 다 준비를 해두었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내년 이 수학에서 많은 성장을 만들어내고 싶고 수학을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면 단단한 각오, 열정, 이 두 가지만 챙겨서 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다 준비해놨고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문의는요, 이 댓글 링크와 QR코드를 확인해 주시고요. 문자 채팅 상담, 카카오톡 채널에서 클럽스터디에서 하실 수 있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요, 제 홈페이지 값스매스닷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궁금한 것이 있다면 편하게 아래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값스매스 값쌤이었습니다.